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을 한참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몸은 일어났는데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그냥 내려놓은 아침. 아들에게 걸자니 회사 다니느라 바쁠 것 같고, 딸에게 걸자니 지난주에도 걸었는데 또 걸면 서운한 소리 하는 것 같고, 친구에게 걸자니 그 친구는 요즘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고, 그렇게 전화번호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한번 훑고 결국 아무에게도 걸지 않고 물을 한 잔 마시러 일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운동을 더 하시라. 사람을 더 만나시라. 취미를 더 가지시라. 그런 말은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하면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얼굴에 생기가 있고 웃음이 많고 하루가 가벼운 분들은 남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남들이 다 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돈이 더 많아서도 아니고, 자식이 더 잘 돼서도 아니고, 몸이 더 건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관절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고, 어떤 분은 혼자 사셨고, 어떤 분은 자식과 몇 년째 사이가 서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하루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이 하지 않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미리 한 가지만 약속드리겠습니다. 5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4가지는 사실 그 마지막 하나로 가기 위한 계단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나는 저건 이미 알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사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외로워 보였던 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한 집에 사는 78 어머니였습니다. 그 집에는 늘 사람이 있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손주 뛰는 소리,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밥은 먹었는지 묻는 말에 응 하고 대답하고, 어디 아프냐는 말에 아니 하고 대답하고, 그게 하루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할 데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삼키는 사람이 혼자 살면서 매일 아침 화분에 말을 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전부 내 이야기를 내가 삼키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분들은 남의 눈금으로 자기 인생을 재지 않습니다. 동창회에 다녀오신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국밥도 맛있고 웃기도 많이 웃었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누구는 손주가 유학을 간다고 했고,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시험을 치고 온 기분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탓하십니다.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다. 내가 자존감이 맞아서 그렇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를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반드시 밖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젊을 때는 그 근거가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직함이 있었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커가는 것이 보였고, 통장에는 매달 숫자가 찍혔습니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세상이 대신 대답을 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그 대답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명함이 없어지고 매달 들어오던 숫자가 없어지고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대답을 찾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리번거림이 갈 곳이 없을 때 향하는 곳이 바로 옆 사람입니다. 남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도, 굳이 나를 증명하려 드는 것도, 자꾸 남과 견주는 것도 전부 뿌리가 하나입니다. 내 삶의 채점표를 내가 들고 있지 않다는 것. 에픽테토스라는 옛 철학자가 평생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힘이 미치는 것과 미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괴로움은 언제나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붙들어맬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식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는가? 친구가 내 형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들은 전부 내 힘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바로 그 밖의 일들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돌 되신 분은 동창회에 다녀온 뒤 사흘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자식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고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 인생을 하나도 모른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친구가 그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사는지, 아파트를 옮겼다는 그 친구가 밤에 무슨 걱정으로 뒤척이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지금 남의 겉면과 내 속을 나란히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자기만의 눈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았는가, 그 한 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 아니오. 나는 당장 다음 달 관리비가 걱정인데 비교를 하지 말라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가짐으로 생활비가 해결된다고 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은 실제로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은 한 번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그것을 2번 겪게 만듭니다. 한 번은 실제로 겪고, 또 한 번은 남과 견주면서 마음속에서 다시 겪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겪는 그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오래갑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2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없애드릴 수는 없지만 2번째는 오늘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즐거움을 딱 하나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진을 찍어 올릴 필요도 없고 자식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침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10분 있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 오래 안 쓰던 좋은 찻잔 꺼내 쓰기. 누구도 채점하지 않는 즐거움을 하루에 하나씩 쌓는 것. 그것이 매 눈금을 내 손으로 되찾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번째로, 행복한 분들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재판하지 않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신 적 있으십니까? 잠은 달아났고 방은 어둡고 시계 소리만 들리는데 하필 그때 30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내가 참았던 말, 내가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말, 낮에는 생각도 나지 않던 일이 왜 하필 새벽에 그렇게 또렷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일이 자꾸 떠오르는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늙어서 과거에 사나 보다 하고 자책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늙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듭이 지어진 일과 지어지지 않은 일을 다르게 다룹니다. 매듭이 지어진 일은 서랍에 넣어 치웁니다. 그런데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일, 사과를 받지 못한 일, 해명을 하지 못한 일, 억울했는데 그냥 넘어간 일은 서랍에 들어가지 못하고 책상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아직 안 끝난 서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한가해질 때마다 그 서류가 눈에 들어옵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아 그 서류가 다른 종이에 덮여 있다가 새벽에 책상이 텅 비면 딱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은 사진이 아닙니다. 꺼내 볼 때마다 조금씩 다시 쓰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100번 되새긴 사람의 기억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100번 되새겨진 판본입니다.
되새길수록 억울함은 더 진해지고 상대는 더 나빠지고 나는 더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를 계속 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흘려보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 때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 법정에 다시 세워놓고 혼자 검사와 판사와 피고를 다 맡아 재판을 여는 밤입니다. 그 법정에는 상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는 지금 자기 집에서 편히 자고 있습니다. 그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장자는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잊으라고 했습니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데 우리는 물고기는 잊고 통발만 평생 들고 다닙니다. 그때 그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로 건져야 했던 것은 교훈 한 줄이었는데 우리는 교훈은 흘리고 서운함만 껴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는 78 어른은 형님과 10년째 말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시작은 어머니 상을 치르던 날 상가에서 오간 말 몇 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 대단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장 아프고 가장 지쳐있던 순간에 나온 말이라 그대로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10년 동안 그분은 명절마다 그 못을 다시 만졌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형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 문 앞까지 갔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형님이 그때 그 말을 취소해 주기를 10년 동안 기다렸던 거구나. 그리고 형님은 그 말을 아마 기억도 못할 거구나. 그날 밤 그분은 소주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판결이 났다. 오늘 밤 새벽에 눈이 떠지고 오래된 일이 다시 올라오거든. 그 일과 다시 다투지 마시고 딱 한 문장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건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용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 분의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76 되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이분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에게 보낸 카톡 옆에 숫자 1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김치 담갔는데 가져다 줄까? 라고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숫자 1은 사흘째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들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그 숫자를 생각하십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생각하고 시장에 갔다가도 생각하고 저녁을 먹다가도 생각합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들에게 답이 옵니다. 엄마, 미안. 요즘 일이 좀 많았어. 그 짧은 한 줄에 어머니의 하루가 환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그리고 다시 숫자 1을 기다리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어머니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식을 사랑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의 하루가 좋은 날이 될지 나쁜 날이 될지를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냥 회의가 길어져서 답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어머니의 사흘을 정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다가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한테 물어보기만 하고 엄마 얘기는 안 해? 어머니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내가 언제 물어보기만 했냐고 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자기가 보낸 카톡을 위에서 아래까지 쭉 읽어보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번 주말에 오니 감기 조심해라. 언제 시간 되니? 애들은 잘 크니? 100개가 넘는 메시지 중에 어머니 자신의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다른 문장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앞동 할머니랑 복지관에서 노래 배웠는데
내가 제일 못했다. 그 메시지에는 10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진짜? 무슨 노래? 그렇게 2달쯤 지나니 대화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결말이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머니는 똑같이 기대를 내려놓으셨는데 아들은 여전히 잘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하루 자고 갑니다. 그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아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대로인데 매 하루가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아들이 안 오면 그 주가 통째로 없어졌는데 지금은 아들이 안 와도 화요일에는 서예를 배우러 가고 목요일에는 친구와 시장에 간다고. 아들이 오면 반갑고 안 오면 서운하지만 그 서운함이 일주일을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자식의 일정표에서 꺼내오는 방법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연락하실 때 언제 오니 대신 이렇게 한 줄만 보내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요구에는 부담을 느끼지만 부모의 하루에는 궁금해집니다. 네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분들은 미움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래 품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있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입니까?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하루에 3번씩 초대해서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미움은 상대에게 벌을 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매일 3번씩 만나주는 일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리만 줄이십시오. 하루 3번을 2번으로, 2번을 1번으로. 그 사람 생각이 올라오거든 마음으로 싸우지 마시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고 자리를 옮기십시오. 마음속 논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으니 절대로 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그 하나입니다. 행복한 분들은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야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왜 우리는 미룰까요?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까워서 못 입은 좋은 옷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찬장에는 손님 오면 쓰려고 아껴둔 그릇이 있고 서랍에는 아직 뜯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행은 다리에 힘 있을 때 가야지 하면서 미뤘고 그러다 무릎이 아팠고 이제는 갈 수 있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는 왜 좋은 것을 아꼈을까요? 나중에 더 좋은 날이 온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그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입니다. 좋은 그릇은 손님이 와야 쓸 자격이 생기고 좋은 옷은 특별한 날이라야 입을 자격이 생기고 여행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야 갈 자격이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격을 먼저 갖추고 누리는 순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판정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밖에 있었습니다. 부모였고 직장이었고 세상이었고 자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도, 끝난 일을 붙잡는 것도,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미움을 놓지 못하는 것도 전부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왜 삶을 누군가에게 허락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행복해도 되는지 허락을 기다리는 마음. 이른이 넘어서도 얼굴이 맑은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삶을 남에게 허락받지 않습니다. 하버드에서 80년 넘게 이어온 유명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생을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따라가며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살펴본 연구인데 이 연구가 오랜 세월 끝에 도달한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고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따뜻한 관계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만드는 첫걸음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삶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여든이 넘어 혼자 사시는 한 어른은 매일 아침 커피를 2잔 내리신다고 합니다. 한 잔은 당신이 드시고 한 잔은 창가에 두신다고 합니다. 먼저 간 아내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슬퍼서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다고 하셨습니다. 15분 동안 아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옆자리 할머니가 손주 자랑을 30분을 하더라. 나도 우리 손주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내 이름이 불려서 못했다. 다음에는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병원이 제일 좋은 사교장이라고. 건강검진 결과 기다리는 그 며칠이 무섭기는 한데 결과 듣고 나오면서 커피 한잔 하는 그 맛이 또 그렇게 좋다고. 이분이 특별한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저 오늘의 몫을 오늘 쓰기로 결정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미뤄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오늘 꺼내 쓰십시오. 아껴둔 찻잔이면 그 잔에 물을 따라 마시고 아까워서 못 입은 옷이면 매일 아침 그냥 입고 나가시고 오래 미룬 전화가 있으면 용건 없이 그냥 거십시오. 잘 지내나? 궁금해서 걸었다고 하십시오. 그 한 통의 전화가 어색해서 3초쯤 침묵이 흐를 겁니다. 그 3초를 견디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던 것들을 하나씩 그만두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금을 내려놓고 끝난 일에 재판을 닫고 매 하루를 자식의 일정표에서 꺼내오고 미운 사람의 자리를 줄이고 그리고 오늘 행복해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매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미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비교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과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